그리고 한 친구가 조만간 또 합류할 건데 그때도 또 내 소개를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시작할 거냐면 그 순열조합 시작할 거야. 순열조합. 그래서 51쪽 경우의 수 봐보자. 자, 이 경우의 수는 일단 중2 때인가 좀 했어. 중학교 때도 조금 이제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처음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재미가 좀 없어. 재미가 왜 없냐면 첫 부분은 막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때려 박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 단원에서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게 계속 그냥 흐름 없이 나오는 거라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 뭐 원래 재미는 없지만. 자, 그래서 거기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뭐 별거 없고. 뭐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 뭐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했던 거긴 한데 자 일단 거기 합 해가지고 이제 합의 법칙 나왔는데 자 거기 보면 또는 뭐 따로따로 뭐 이런 말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하지 보통 수학에서 자 어떤 사건 2개 이상이 있는데 그게 한국말로 나왔을 때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 싶으면 그냥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이제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책에 뭐라고 괄호해서 써졌냐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따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볼 건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그때는 이제 더해주는 거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없는데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내가 그냥 이렇게만 써놓을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 집합을 배울 건데 이 표현이 합집합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 또는 뭐 따로따로 합집합 이게 한 세트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리고로 연결됐을 때 그리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야. 동시 또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제 집합으로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렇게 내가 써놓을 건데 이게 교집합이라는 거야. 교집합이라는 건 이제 뭐 겹치는 거다 뭐 이 정도인데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 완전 간단한 예시를 잠깐 보면 뭐 중학교 때 뭐 했던 건데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지? 6개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2개, 3개 해서 곱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이게 사실 여기가 2개다 3개다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2, 3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건데 원래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하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요 놈이 요쪽까지 갈 건데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1을 더해서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2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니까 다 더해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을 이제 봤을 때는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막 한 달 쉬고 가는 거 아니지.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해서 가는 거니까 얘는 곱해준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번부터 좀 봐볼게. 자, 1번 보면 1에서 100까지라고 되어 있고 자, 그 중에 1번을 보면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래.
자, 일단 요거 지금 여기 보니까 또는이야 그리고야 이거 또는이지 또는. 자, 또는이니까 얘는 더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자 12의 배수를 먼저 찾아보자. 자,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 개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100을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보영이 부끄러운 척 그만하고. 자,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100을 12로 나누면 얼마지? 8인가? 그러면 12의 배수는 8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13의 배수도 1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00을 13으로 나누면 7이 되겠지, 7. 그럼 13의 배수는 7개가 될 거야. 자, 근데 또는이니까 둘이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답은 15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렇게 나왔어. 자, 요 놈도 가운데가 또는이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더해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일까? 50개. 5의 배수는 20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더해줄 거야. 자, 그런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뭘까? 그렇지. 자, 1번 같은 경우는 12의 배수랑 13의 배수 뭐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 근데 이제 요거를 느껴야 돼 우리가. 앞으로 이 경우의 수 그리고 나중에 아마 고3 때 하게 될 확률과 통계라는 게 있는데, 자,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하다 보면 겹치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2의 배수랑 5의 배수 얘기하고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중에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게 분명히 존재하겠지. 즉 얘는 겹치는 게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12의 배수랑 13의 배수가 겹치는 게 있나? 1부터 100까지 중에? 없겠지. 얘는 겹침이 없어. 여기서 이제 물론 배수 관련해서 겹친다는 건 최소 공배수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럼 12랑 13의 최소 공배수는 둘이 곱한 거겠지. 그러니까 100을 넘어가 버려. 그래서 겹치는 게 없고 얘는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겹치는 게 누구겠어? 10의 배수겠지? 10의 배수는 몇 개야? 10개인 거지, 10개. 자, 그러면 이거지. 2의 배수 50개 셌고 5의 배수 20개를 딱 셌는데 그 중에 10의 배수가 겹쳐 있겠지. 그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더한 다음에 10개를 빼준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50, 20 했는데 10개가 겹치니까 빼줘서 얘는 60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즉 또는이라고 해서 무조건 더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는이 나왔을 때는 이게 혹시 겹치는 게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겹치는 게 있다면 뒤에서 살짝 빼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는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 여기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겹치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애초부터 겹치는 걸 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중에서 10의 배수가 아닌 것만 개수를 세고 5의 배수 중에 10의 배수 아닌 것만 개수를 세고 10의 개수를 세서 싹 다 더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서는 별로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 방법을 쓰는 게.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100과 서로소 인놈이 나오는 걸 찾으래. 자, 이것도 원래는 집합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나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좀 수월한데 지금은 안 배웠다고 치고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서로소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중1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 수학 시작할 때부터 듣는 거지. 자, 서로소가 뭐지?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아이가 안 가지고. 약간 애매해. 서로소 보여. 뭐야? 대부분 그 얘기를 하지. 그건 맞지 미안. 네, 맞아. 그러니까 서로소 하면 보통 애들이 뭔 얘기하냐면 갑자기 그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거 뭐 요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그냥 소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서로소라는 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 어떤 거냐면 서로소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겹치는 소인수가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소의 정의는 아까 보영이가 얘기한 게 맞아. 공약수가 1밖에 없다가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는 서로소 하면 일단 겹치는 게 없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편할 거야. 겹치는 게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대충 본능적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6이랑 뭘 해볼까? 10 얘는 서로소인가? 아니지. 얘는 서로소가 아니야. 왜냐면 얘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5 하면 2라는 게 겹쳐버리는 거지. 이러면 얘는 서로소가 아닌 거고. 그러면 뭘 해볼까? 6이랑 7은 너무 뻔하고 30.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서로소인가? 자, 소인수 분해해보자. 6은 2 곱하기 3이야. 35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7이지. 자, 그럼 이거 소인수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네는 서로소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서로소가 이런 거니까 소인수 분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100과 서로소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물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뭐 이짓거리 하는 거 있긴 한데 이제 우리는 고딩이니까 그러지 말고 대충 보면 100은 뭐 10 곱하기 10이나 해도 되고 뭐 4 곱하기 25다 해도 되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인수가 누구랑 누구냐면 2랑 5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은 100과 서로소라는 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랑 5가 없어야 되는 거지. 즉 소인수 2랑 5가 둘 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 6 보면 소인수 중에 2가 있어. 그러면 6은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의 배수이기도 한 거고. 자, 그 말은 소인수가 2도 없고 5도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2의 배수가 아니야.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지. 요걸 찾아야 되는 거야, 요거를. 자, 이거 결론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나중에 집합을 배우면 이게 저절로 나오긴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약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서. 자, 지금 정리를 이렇게 해보자. A가 아니고 그리고 B가 아니다 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편하냐면 A 또는 B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자, 요거를 나중에 집합에서는 배울 거야. 뭐 드모르간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도 배울 수 있고 뭐 명제라는 거에서도 이게 이제 저절로 될 텐데 지금은 좀 받아들여 버리자. 자, A가 아니야 그리고 B도 아니다를 찾을 때 뭐 요대로 찾기가 힘들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A 또는 B가 아니다로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말은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아닌 놈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인데 지금 우리 요거 이미 찾아놨거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60개라는 걸 찾아놨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아까 계산을 해놓은 게 60개. 그러니까 요놈의 답은 40개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보라색 좀 기억을 해놓자. 지금 당장은 아마 뭐 요 정도에서 나올 거야. 뭐 배수 찾고 뭐 요 정도에서만 나올 것 같은데 어쨌건 뭐가 아니다 그리고 뭐가 아니다는 또는이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자,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칠판 하나를 쓰면 반장이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 거야. 그럼 그게 약간 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단톡방에 이따가 초대를 할게 내가. 저도요. 너 있을 걸? 없어. 쌤이 새로 봤어요. 아, 그랬나? 버린다면서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보면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래. 주사위 얘기인데 자 1번에 보면 주사위 2개. 자,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8인 경우의 수를 찾으래. 자, 기본적으로 우리 주사위 문제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주사위 2개를 아니 하나를 던졌다. 그럼 총 경우의 수가 몇 개지? 6개. 6개지. 자, 주사위 2개 던지면 36. 36이지. 6 곱하기 6인 거야. 동전 하나를 던지면 2개. 뭐 이렇게 쓰는 거 없어. 자, 그럼 동전 3개 던지면 8개. 8개. 자, 그다음에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 그럼 경우의 수는 9개. 9개가 되는 거야. 3개. 주먹 가위보 해서 3개. 자, 일단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우리가 그 요쪽 단원 공부를 하다 보면 얘네가 똑같이 생겼냐 다르게 생겼냐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만약에 동전이 똑같이 생긴 동전이야. 막 써져 있는 그 연도 수도 똑같아. 요즘 동전을 잘 안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연도가 써져 있지. 나도 요즘 너무 안 보긴 했는데 자, 모든 게 다 똑같은 동전을 던졌다고 해봐. 근데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앞면을 H라고 하고 뒷면을 T라고 할 건데 자, 2개를 던졌어. 그러면 앞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뒷면 앞면 뒷면 해서 동전 2개를 던지면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데 자, 동전 2개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랑 얘가 구분이 될까? 지금 얘는 앞이 뒤 앞인데 누가 앞이고 뒤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 동전 2개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면. 그러면 동전 2개를 던져서 경우의 수가 4개다. 동전 3개를 던져서 경우의 수가 8개다 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동전인 거야. 그래서 아마 동전 던지는 걸로 문제가 나오면 뭐 다르게 생겼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제 주사위도 마찬가지. 주사위를 2개 던져서 경우의 수가 36이라고 하려면 두 주사위가 다르게 생겨야 돼.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주사위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 안 나와. 더 적은 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얘네가 똑같이 생겼냐 다르게 생겼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특히 주사위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이제 좀 검증된 문제들은 표현이 나와 있을 거야. 서로 다른 주사위, 뭐 크기가 다른 주사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검증 안 된 문제, 그러니까 학교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검증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아서 그냥 얘네는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합이 8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주사위 A, 주사위 B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찾아보자.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작은 놈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A가 1 나왔을 때 합이 8일 수 있나? 없지. 자, 그럼 A가 2 나왔을 때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8 나오는 거지 합이. 자, 그럼 A가 3이면 5, 4,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 3, 6, 2 이 정도가 되겠지 이제.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서로 다른 주사위 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간혹가다 애들이 막 이제 고민을 해. 3, 5 하고 5, 3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A, B가 구분이 되면 A, B가 구분이 되면 3, 5랑 5, 3은 분명히 다른 거지. 그러면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고 A, B가 만약에 같은 걸로 나오면 5, 3은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사위는 무조건 구분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은 5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다음에 2번. 자, 주사위 이번에도 2개고. 그다음에 곱이 짝수. 자, 곱해서 2개를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찌해야 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 두 수가 있는데 곱해서 홀수가 돼야 되면 어찌해야 되지? 둘 다 홀수되면 되는 거죠. 그럼 곱해서 짝수라는 건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거네. 자, 그러면 이거 내가 2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지금부터. 자,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적어도 한 개는 짝수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한 개만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여도 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A가 1이 나왔어. 그럼 B는 누구여야 돼? 2, 4, 6이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3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1, 2, 1, 4, 1, 6 이렇게 3개. 자, A가 2가 나왔으면 B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얘는 전부 다니까 6개. 자, 그럼 A가 3일 때는 똑같이 3개. 4면 6개. 그 다음에 5면 3개. 6이면 6개.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이걸 싹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7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요거를 같은 방법인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해지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A랑 B가 있는데 자, A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A에 1, 3, 5 이렇게 홀수가 나오면 여기는 2, 4, 6 이렇게 짝수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3개, 3개. 자, A랑 B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3, 3을 곱하는 거고 그래서 9개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A에 만약에 2, 4, 6이 나왔다면 얘는 1, 2, 3, 4, 5, 6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3개, 여기 6개인데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곱하는 거. 그러면 여기가 18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9랑 18이 나왔는데 9가 나오는 상황과 18이 나오는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상황인가? 따로따로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더해주는 거지. 해서 27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앞으로 경우의 수를 찾아 나갈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조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다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점점 막 제한 조건들이 생겨.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막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묶어서도 할 줄을 알아야 돼.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 좀 중요한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자, 지금 보면, 봐봐. 아까 내가 홀수 얘기했는데, 그 두 개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둘 다 홀수여야 돼. 이건 좀 생각하기가 편한데, 짝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A만 짝수여도 되고, B만 짝수여도 되고, 둘 다 짝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그냥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걸 빼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곱이 홀수인 거는 좀 생각하기가 편할 것 같아. A랑 B가 있는데 얘도 1, 3, 5만 나와야 되고 얘도 1, 3, 5만 나와야 돼.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9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체는 주사위 두 개니까 36인 거. 그래서 36에서 9를 뺀다.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을 이용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곱이 짝수인 걸 찾으려고 하니까 조금 귀찮아. 근데 반대되는, 즉 곱이 홀수인 걸 찾는 건 되게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전체에서 요놈을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얘가 여사건이 되는 거야. 나는 원래 짝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곱이 짝수인 걸 구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사건을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버린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거 한 마디만 딱 더 하면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올 텐데, 자, 특히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문제에 나온 표현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냥 쓴 거잖아.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쓸 거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놓을게. 그게 바로 나와버려.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보면 주사위 이번에 3개예요. 주사위 3개인데 자,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나와야 되네. 자, 적어도 하나의 홀수라는 건 홀수가 몇 개인 거야? 주사위 3개 중에 한 개일 수도 있고 홀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거지. 너무 많지 않게. 이러니까 쓰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주사위 3개를 던졌으니까 전체는 몇 개일까? 6의 세제곱이겠지. 그래서 216이 될 거고. 이제 여사건을 생각해 볼 건데, 자, 여사건은 어떤 거냐면, 자, 적어도 하나의 홀수다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한번 내가 써볼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주사위 3개를 던졌어. 그럼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 적어도 하나가 홀수라 그랬으니까 이 3가지 상황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놈 말고 나머지 얘가 여사건인 거야. 얘가 여사건인 거야. 그래서 총 4가지 상황이 있는데 3가지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하나인 요 여사건을 이용해서 그걸 뺀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렇다면
여사건이라는 건 모두 짝수가 나오는 거지. 셋 다 짝수가 나오는 걸 여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자, 둘 다 홀수면 홀수 3개, 홀수 3개 곱해서 9였단 말이야. 그러면 셋 다 짝수라는 건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뭐 3의 세제곱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결론. 자, 전체는 6의 세제곱이었고 내가 빼고 싶은 게 3의 세제곱인 거야. 그래서 216에서 27을 빼면 되겠지. 계산이 어떻게 돼? 189인가? 요게 답이 되겠네, 요게. 혹시 내가 계산 틀리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줘야 돼. 간혹 가다가 막 한참 지나고 갑자기 쌤 근데 저거 뭐 계산 틀렸어요 이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 꼭.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건 여사건이라는 걸 또 하나 알게 된 거야. 특히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쓰면 편하다. 오케이, 그러면 넘겨보자. 자, 요놈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뭐 순서쌍의 개수. 자, 순서쌍의 개수라는 건 그냥 뭐 경우의 수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의미 아닌 정수 x, y, z가 누가 있을까를 찾으라는 건데,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이거 부정방정식이고, 우리 이전에도 얘기를 했던 거야. 사실 부정방정식 문제를 조금 풀었었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문자 개수랑 시계 개수를 비교했을 때 시계 개수가 부족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문자 개수가 2개면 식도 2개여야 되고 3개면 식도 3개여야 돼. 그래야 딱 한 쌍으로 나오는 거야, 답이. 근데 식 개수가 부족하면 x, y, z가 여러 개가 나올 거고 이런 상황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할 건데, 자, 딱 그냥 이런 모양 자체를 기억을 해. 자, 뭐 몇 x, 몇 y, 몇 z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항상 이거 결국 이제 우리가 때려 맞춰야 돼. 여러 개니까 하나하나 때려 맞춰야 되는데 개수가 큰 놈부터 한다. 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표현이 거시기하긴 하지만 문자를 2개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자가 3개 있잖아 지금은. 그럼 이대로 놓고 하나하나 때려 맞추기는 조금 불편해. 그래서 문자를 2개로 만들어 놓고 때려 맞추는 게 좋다는 거고, 근데 그럼 3개면 어떡하냐? Z가 개수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Z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0부터 가능한 거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Z를 그냥 0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Z가 0이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y가 11이다로 바뀌는 거지 이제.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쭈르륵 써내려가면 돼. 나중에 익숙해지면 막 다 쓸 필요는 없어. 자, 지금부터 해볼 건데, 자, 이 중에 개수가 큰 놈이 또 누구야? y지. 그럼 y부터 시작하는 거야. y가 0이다 해볼게. 그럼 x는 11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가 1이면 얘는 9, 2면 7, 3이면 5, 4면 3, 5면 1, 그 다음에 6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에 6개가 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뭐 순서상으로 써본다면 딱 하나만 써볼 건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상황을 순서상으로 표현을 한다면 11,0,0 뭐 이런 게 되겠지. x, y, z 이런 식으로. 그럼 z가 0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z를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자, z가 1일 때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자, 지금 x 더하기 2y에다가 z가 1이면 도형 3z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그럼 걔를 넘기면 얘가 8이다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또 가는 거야. 그럼 y가 0일 때 8, 1이면 6, 2이면 4, 3이면 2, 4이면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5개가 나오게 되겠네. 자, 참고로 뭐 옛날에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히 얘기 안 했었는데 개수가 큰 놈부터 하는 이유는 개수가 작은 놈부터 하면 해당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이래. 그럼 y 있어 없어? 정수? 없겠지. 그치? x가 뭐 3이야. 그럴 때도 y의 정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수 큰 놈부터 해야 그런 쓸데없는 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는 z가 2일 때 한번 해볼게. 자, z가 2면 x 더하기 2y가 뭐가 될까? 5가 되겠지. 그럼 또 찾아. 0일 때 5, 1일 때 3, 2일 때 1, 더 이상 없. 여기서 3개. 자, 또 z가 3일 때 그럼 3, 3은 9를 넘기니까 2가 될 거고 그러면 y가 0이면 x가 2, y가 1이면 x가 0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왠지 끝날 것 같은 느낌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자, z가 4면 x 더하기 2y가 3, 4, 11을 넘기면 마이너스 1이야. 의미 아닌 정수로 이걸 만들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고 생각하면 될 거고 지금 네모칸 쳐져 있는 개수들 싹 다 더하면 답 나오겠네. 그러면 11에다가 16개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 여러 개가 돼. 뭐 몇 x 몇 y, a, b, c일 수도 있고 이런 방정식 순서상 개수 하면 개수 큰 놈부터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봐볼 건데 지금은 부등식인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래 이거는. 자, 자연수니까 이제 0도 빼야 돼.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개수 큰 놈부터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이라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y가 1이라고 해보자. 자, y가 1이면 조금 귀찮으니까 이렇게 가버릴게. 자, y가 1이면 3을 넘긴다고 생각하면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놈들인 거지. 그러면 1부터 6까지니까 6개가 있겠네. 부등식일 때는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러면 y가 2다. 그러면 6을 넘기면 9. 그러면 x가 2분의 9보다 작은 놈이 될 거야.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니까 4개. 자, y가 3이면 9를 넘겨야 되니까 2x가 6. 그러면 x는 3보다. 그러면 3개. 자, y가 4면 12를 넘겨야 되니까 2x가 3보다. x가 2분의 3보다. 그러면 1.5까지니까 한 개가 또 나와. 자, 그 다음에 5를 한번 해보면 5를 넘기면 0 나와서 이런 거는 자연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요거 싹 다 합쳐버리면 나오는 거지. 그래서 14개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방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제 부등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등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그냥 다 다른 문제야. 다 다른 문제. 흐름이 하나도 없어. 자, 4번 보면 자,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항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되게 쉽게 풀 수 있기는 한데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동류항이 있을까만 신경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대부분 없게 나올 거야 일단. 그래서 1번부터 봐보자. 뭔 소리인지 한번 봐보자. 자, 요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우리가 전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x랑 a 요렇게 막 가는 거지. 이게 결국 뭐냐면 전개라는 건 각 괄호 하나당 한 개씩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게 항인 거야. 자, 그 말은 경우의 수의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냥 우리 편의상 왼쪽 괄호를 A, 오른쪽 괄호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고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인 거야. 근데 이거 동시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전개를 할 때 곱해서가 아니고 동시에 뽑아내고 있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8개다 라고 해주면 돼. 자, 근데 내가 동류항 신경 쓰라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개를 막 하다가 동류항이 생기면 그건 합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류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란 얘기인데 얘는 뭐 안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이렇게 있어. 자, 요거 우리 빼기 있는 건 전혀 상관없지. 동류항 생길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자. 자, 일단 여기에서 AC, AD, AD 뭐 안 생길 것 같고, 자, 여기도 안 생길 것 같고, 왼쪽과 오른쪽을 봐도 겹칠 게 하나도 없지. 자, 그럼 얘는 편안하게 가면 되겠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그리고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인데. 그럼 여기서 각각 6개가 나올 거고, 하나도 안 겹치게 또 6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결국 12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항의 개수 문제는 크게 뭐 까다로울 건 없고 굳이 따지면 요거 정도가 까다로울 텐데.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1번, 2번과 다른 점이 뭐야? 격체. 제곱이 나왔어, 제곱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둘로 나눠서 한번 써볼게. 1번. 제곱을 그대로 놓기는 조금 그렇고 이 괄호가 하나씩 있으면 괜찮으니까 제곱은 어차피 2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둘, 곱한다가 1번. 2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개, 2개, 3개를 곱한다. 뭐가 답일까?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따지고 보면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머리만 잘 쓰면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풀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1번, 2번 중에 누가 편할까? 2번. 2번. 고영이. 1번. 희영이는?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1? 자, 답은 2번. 자, 왜냐면 봐봐.
일단 답 먼저 쓰고 가자. 자, 그래서 얘는 3, 2, 3을 곱하니까 18개가 나오네요. 자,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동류항 생겨, 동류항. 요 안에서 얘만 놓고 봐봐.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이거 편안하게 푼다면 한 몇 개 나와야 돼? 둘 해서 4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실제로 전개하면 몇 개 돼? 3개 되는 거야. 동류항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누군가의 완전 제곱식 같은 게 나와버리면 전개를 해놓고 들어가면 동류항이 생길 리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전개해서 들어간다. 고. 자, 그다음에 5번. 너무 가는데. 자, 잠깐 그냥 떠오른 김에 잔소리를 잠깐 하고 지나가자면 아마 여러 번 할 거야. 아마 중간고사 볼 때까지 내가 한 번씩 떠오를 때마다 얘기할 건데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은 아예 그냥 완전 달라. 그냥 상황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근데 많이 다를 거야. 어떤 것도 다르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를 3월달에 딱 가게 되면 되게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별로 힘들 것도 없는데 힘들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도 뭐 월화수목금을 다 학원을 간다고 칠게. 그러면 중학교는 이제 좀 빨리 끝나면 뭐 3시 반 뭐 이럴 때 끝날 때도 있지. 그러고 뭐 학원을 갔다가 뭐 집에 8시에 들어간다고 치자.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학원 기준으로 보면 웬만하면 고1은 8시 반에 끝나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8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서 뭐 9시라고 쳐봐. 그럼 뭐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근데 되게 바쁘다고 생각해. 고등학교를 가면. 그러니까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되게 바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 뭔가 다 그냥 좀 널널해. 고등학생이랑 비교하면. 너네는 되게 힘들다고 다녔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너네를 바라봤을 때는 졸라 널널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뭔가 시간들이 다 좀 밀도가 있게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힘들다고 막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뭐 한두 달만 해보면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당연하게 될 거니까 혹시라도 3월 달에 좀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냥 뭐 지나가나 보다 하면 돼. 실제로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숭신여고가 되게 1학년 3월 달에 애들 많이 잡았거든. 뭐 이상한 숙제도 못 내주고 그래서 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 이렇게 예비 소집을 갔어.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 건데 국어, 영어, 수학 고1 거 문제집 한 권씩을 다 풀어오라는 숙제를 내줘. 입학시까지.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옛날에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송신여고를 가면 3월달 안에 반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운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4월이 되는 순간 울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적응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3월달에 좀 힘들다고 느껴지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얘기할 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공부라는 거를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돼. 중학교 때처럼 막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했을 때 중학교 때는 100점이 나와. 그 정도만 해도.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바로 3, 40점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실제로 지금 이제 고등학교 어디로 될지 아직 모르지만 시험 난이도, 수학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이 근처에서는 효성고가 제일 어렵긴 한데 효성고는 그냥 냅두고 빼고 성일고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예상외로 성남여고랑 동광고가 어려워. 이게 좀 성남여고가 시험이 되게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아예 바뀌었어. 지금 성남여고가 상당히 수학이 어렵고 동광고도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풍생, 성남고, 숭신은 엄청 뭐 요즘 아주 그냥 뭐
엄청 쉬워졌고. 그래서 일단 뭐 순위를 매겨보면 효성고를 제외하면 성일고가 좀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한문여고랑 동광 얘네가 두 번째 그룹이고, 약간 스카이 같은 느낌이고, 물론 그 정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풍생, 성남고, 숭신, 복정 여기까지는 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요 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특히나 바짝 해야 돼.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성현이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요 늑결을 보면 검은색 문제랑 파란색 문제가 있어. 검은색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우리가 지금 한번 시작할 때는 검은색 문제만 할 거고, 그 다음에 파란 문제, 그 다음에 빨간 문제는 내가 여기서는 빼놨는데 나중에는 할 거야. 그 빨간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 학교들을 위한 문제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근데 진짜 항상 성일고는 내가 막 이 책을 만들면서 성일고 마지막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집어 넣어놔도 그것보다 어려운 게 꼭 하나씩 막 나와. 성일고는. 아무튼 결론, 고등학교 시험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막 웃으면서 공부하면 안 돼. 좀 공부가 힘든데 뭐 당연히 힘들어야 돼. 내가 지금 즐겁다 싶으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웃음이 안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5번 가보자. 자, 100의 자리 숫자는 6의 역수. 100의 자리 숫자는 6의 역수. 10의 자리 숫자, 이걸 이렇게 써볼까? 지금 뭐 몇 자리 수 이런 게 나왔으니까 100의 자리 수, 10의 자리 수, 1의 자리 수는 안 나왔네. 자, 뭐 1의 자리 수 일단 이렇게 있고, 자 지금 100의 자리 수가 6의 약수여야 돼요. 10의 자리 수는 소수래. 그리고 1의 자리 수는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짝수라고 해. 그러면서 짝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짝수 얘기할 때는 뭐만 보는데?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짝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는 짝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야. 0 포함, 0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요놈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100의 자리 수가 6의 약수라고 그랬으니까 1, 2, 3, 6인 건데, 그럼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6일 때 이걸 다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뭐 홀수 1, 4, 5 이렇게 한 방에 때렸듯이 얘도 묶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100의 자리 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4고, 자 소수는 누구누구요? 2, 3, 5, 7이니까 또 4개지. 자 0 포함한 짝수는 몇 개야? 5개지. 그래서 요거 곱한 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세 자릿수는 뭐 80개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넘겨보고. 그 다음에 잠깐만, 라이트 센터 좀 줘봐봐. 지금 몇 분인가 시간을? 6시 32분. 오케이, 53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할게. 일단 넘어가자. 자, 54쪽으로 가보자. 자, 약수의 개수랑 총합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것도 뭐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제 하긴 한 건데, 자 거기 책에 있는 내용 보면, 자 약수의 개수나 총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이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아까 우리 뭐 서로수 할 때도 소인수 분해하면서 뭐 2가 있으면 뭐 2의 배수다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약수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자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곱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책에도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총합은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아까 말한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은 꼭 뭐 이런 걸 내 갖다가.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한데, 영승, 그러니까 영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영승부터 싹 더해서 곱한다.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래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뭔 소리인지를 한번 봐볼 건데, 자,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 360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 거야. 자, 360이라는 거 지금 소인수 분해를 하면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뭐 이런 놈이 될 거야 이제. 자, 이랬을 때 이 놈의 이제 약수의 개수. 자, 개수는 요거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고 하나 더하는 거야. 그러면 4, 3, 2가 될 텐데 이걸 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4, 3, 2 곱하면 24개다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총합. 자, 총합을 보면, 자, 영승부터 싹 다 더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360을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세제곱이야. 자, 그럼 얘를 갖다가 2 기준으로 2의 0승부터 1승, 2승, 3승까지를 싹 다 더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3은 0승, 1승, 2승까지, 5는 5의 0승, 5의 1승까지 싹 더해서 곱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2의 0승은 뭐야? 1이지. 모든 수의 0승은 1이야. 자, 그럼 얘는 이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 4, 8, 1, 3, 9, 1, 5.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15에다가 13에다가 6 계산하면 90에다가 3, 27, 117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 뭐야? 네. 뭘 놀래 척하고 있어. 자, 책에도 써져 있어. 자,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할 건데, 일단 그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에 적혀 있고, 총합은 책에는 안 넣어놨는데 총합도 대충만 설명을 해줄게. 자, 거기 책 보면 지수에 1을 더하는 이유 0 때문이라고 해놨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 362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제 경우의 수 측면으로 접근을 할 건데, 자, 360이 이거거든. 자, 그러면 이 360의 약수라는 건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야. 자, 2, 3, 5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고, 2가 3개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야. 자, 근데 그럼 2만 놓고 봤을 때 2가 무조건 있어야 되나? 는 아니지. 2가 없어도 약수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2 쌩 까고 3, 5 하나씩 해서 15 또 얘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개수로 한번 적어보면 2를 기준으로 보면 2가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있고, 3은 없든가 하나든가 2개든가, 5도 빵개 아니면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보면 2 기준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가 4, 얘는 3개, 얘는 2개 해서
해서 곱한 놈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지수에다가 1을 더했던 이유는 요 존재 때문이에요. 2, 3, 5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게 이제 지수에 1을 더했던 이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총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금 3개로 돼 있으면 표현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뭘로 갈 거냐면 18의 약수 이걸로 가볼 거야. 자 18 2 곱하기 3의 제곱이야.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뭐 하냐면 이런 표가 나와. 그때는 영승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1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영승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자 2의 영승, 2의 1승, 3의 영승, 3의 1승, 3의 2승.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곱해서 막 쓰지 이제. 1, 3, 2, 6, 그래서 요것들이 약수다.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중1 때인가.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걸 싹 다 더하면 그게 이제 총합이 되는 거지. 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이걸 싹 다 더한다는 게 요거 전개한 거거든 결국. 자, 요렇게 곱한 게 여기고, 요렇게 곱한 게 여기고, 요렇게 곱한 게 여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3개, 소인수가 3개보다 더 많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승부터 싹 다 더해서 곱하면 총합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찍고 갈까? 오케이, 그러면 7번 봐보자. 자, 1번에 360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 이거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니까 그냥 360의 약수 구하는 건 위에서 한 거고 이제 조건들이 좀 달라붙은 거야.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게 이제 다른 책들 해설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 자, 제일 좋은 방법을 일단 알려줄게. 자, 이렇게 약수, 개수 관련됐는데 조건이 좀 달라붙었다. 그러면 이거를 샥 써놔 이렇게. 그러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3의 배수여야 되는데 3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럼 얘는 3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요 0 돼야 안 돼? 얘만 제끼면 끝나는 거야. 2랑 5는 아무 상관이 없고 3은 있기만 하면 되니까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고. 그래서 4, 2, 2 해서 16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주면. 근데 이거를 다른 책들에서는 이렇게 푸는 책은 거의 없고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면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이제 해설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전체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걸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고, 그럼 전체는 아까 몇 개였지? 24개였네. 24개에서 이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찾을 때도 사실 다른 책은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3의 배수가 아닌 것도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볼게. 자,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3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네가 없는 거야. 그러면 4, 1, 2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해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놔. 막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해놔. 자, 다 필요 없고 항상 약수, 개수 관련된 건 이렇게 써서 해버리면 그냥 끝난다. 자,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도 해보면 그럼 24에서 8을 뺀 거니까 16개다.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것도 뭐 6번을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2번 보면 362고 이번에도 자, 2와 서로소. 자, 그럼 우리 2와 서로소라는 건 2가 있어 없어? 없어. 2 없어. 자, 그러면 자, 간단하게 써볼게. 0, 1, 2, 3, 0, 1, 2, 0, 1 중에 2는 없어야 돼. 그럼 얘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끝났네. 1, 3, 2 해서 6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60이 약수인데 자,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니래. 자, 이게 뭔 소리일까?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니래. 뭔 소리일까? 소인수 측면에서 접근해봐. 이가 하나만. 그렇지. 오, 오늘 좋아. 귀를 뚫어서 그런가? 가끔 그런 거 있어. 이렇게 귀 뚫으면 뭐 건강해진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래. 자, 그렇다고 갑자기 집에 가서 아 건강해지기 위해서 나 오늘 귀 뚫고 싶다고 집에다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학원 쌤이 그랬다고 그런 소리 대놓고 하지 말고. 자, 얘는 이거지. 2의 배수이지만 그러니까 2의 배수긴 해야 되니까 2가 있어야 돼. 그치? 근데 4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2는 2가 2의 제곱 이상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론 2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되면 2가 한 개만 있어야 돼.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야. 한 개, 세 개, 두 개 해서 6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360이랑 540의 공약수의 총합이래. 자, 드디어 총합이 나왔는데, 자, 일단 먼저, 자, 공약수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공약수는 누구의 약수지?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자, 도영이 네. 처음 보는 척하지 말고, 처음 듣는 척. 표정 짓지 말고. 자, 그럼 얘는 결국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최대 공약수가 누군지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딱 봐도 최대 공약수가 누굴까? 180이겠지. 180. 자, 그러면 180의 약수의 총합이야. 그럼 180 소인수분해 해보면 요게 될 거고, 뭐 소인수분해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2 곱하기 9 곱하기 10이다 뭐 이 정도로 쪼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0승부터 싹 다 더하는 그거를 해버리면 될 거야. 자, 요게 될 거고, 자, 계산 들어가면 1, 2, 4니까 뭐야? 7, 1, 3, 9, 13, 6. 계산하기 힘든데? 78, 8, 7, 8, 56, 45, 546인가?
답이 되겠네. 재밌지? 찍자. 지금은 몇 분인가? 6시 50분. 50분? 네. 아까 장독을 안 했어야 되나? 9분까지가 계획인데. 네. 자, 일단 우리 8번 넘기고 일단 9번 먼저 해볼게. 자, 9번 보면 A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자 1번 보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갔다 다시 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느껴보자. 자 A에서 B로 가려면 누구를 거쳤다 갈까? C나지. C 또는 D네. 다르게 얘기하면 요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으면 각각 구해서 더해주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C 갔다가 B로 가는 거 해보면 3, 3은 9지. 그 다음에 A에서 D 갔다가 B로 가는 거 해보면 얘는 2, 3은 6. 이거를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5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쉽고. 자 2번. 자 이영이랑 남경이가 있는데 A에서 B로 얘네가 간대. 자 그러니까 두 명이 가는 거야. 지금 E랑 남이 A에서 B로 가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안 간대. 그러니까 이영이가 C로 가면 남경이는 D로 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자 질문. 이영이는 C로 갈까 D로 갈까? 모르지. C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결국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야. 자 1번과 차이점은 이거야. 자 이영이가 만약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면 남경이도 동시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냥 이건 약간 헛소리긴 한데 이영이랑 남경 하면 혹시 전혀 모르는구나. 너네 혹시 그 제목이 뭐였지? 예.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래돼가지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본 사람 있어 혹시? 그게 잘 안 보네. 오케이. 이게 그냥 헛소리긴 한데 이렇게 막 넷플릭스가 없을 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이렇게 막 이러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월요일이 되면 학생들이 맨날 막 무한도전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만 봐. 아, 근데 요즘 애들이 다 다른 것만 보니까 이렇게. 너네 고윤정 알아? 고윤정? 그만 얘기하자. 반응이 안 좋네. 아무튼 그 드라마에서 고윤정 이름이 이영이었어.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아무도 뭐 모르더라고. 자,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영이가 이렇게 간다면 그때 동시에 남경이는 C를 거쳤다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요거 자, 이영이가 이렇게 가는 거 3, 3은 9가 될 거, 얘는 2, 3은 6이 될 거야. 자, 그럼 요 9랑 6을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겠지. 이 상황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54개. 자,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2영이가 이렇게 가면 2, 3은 6, 3, 3은 9. 이걸 곱해서 54가 될 거고. 마지막에 이 둘은 어째줘야 돼 이제?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답은 108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대부분 문제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또는 뭐 이럴지 저럴지 모르겠다 싶으면 더해주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얼른 해보자. 자, 8번은 일단 뭐 개념과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자, 지불 방법이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자, 일단 8번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 자, 지금 1000원짜리가 1개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가 4개 있어. 뭐 거스름 돈 없이 지불을 할 때, 자, 0원 지불하는 건 없는 거래. 자, 그래서 지불 방법 수 뭐 이런 거 나왔어. 자, 1번이 자, 지불 방법 수야.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는 여기다가 하나씩 더해주면 돼.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될 텐데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를 빼주면 돼. 자, 일단 이 결론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자. 왜 여기다가 하나씩 더했을까? 자, 그 전에 그러면 지불 방법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봐볼게. 자,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내. 그럼 1,500원 내는 거야. 또는 뭐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2개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지. 자, 지금 내가 100원짜리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지금까지. 자,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이 개수를 전부 다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그럼 다시 1을 왜 더했을까? 그렇지. 약수에서 0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야. 자, 10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는 안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0인 경우, 안 내는 경우 때문에 1씩 더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마지막에 1을 뺐지? 0원 지불하는 건 지불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약수의 개수에서는 1 빼주는 거 없었지. 그럼 왜 그러냐면 2의 0승, 3의 0승, 5의 0승을 곱하면 1이야. 그 1도 약수잖아. 그러니까 빼줄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0원 지불하는 건 지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빼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얘는 뭐 전부 안 쓴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여기 1 더해주는 거 안 쓰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 그러면 40에서 1을 빼니까 39개가 답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 지불 금액 수를 물어보면 우리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작은 단위의 돈을 합쳐서 큰 단위가 되면 전부 작은 단위로 바꿔버리면 돼. 자, 일단 이어가 보면 뭔 얘기냐면, 자, 100원짜리부터 볼 건데 100원짜리가 4개 있어. 이거 합쳐서 500원 돼? 안 돼? 안 돼. 그럼 냅두고 500원짜리 3개가 있어. 이거 합쳐서 1000원이 돼? 안 돼? 되지. 이러면 1000원짜리를 작은 단위로 다 바꾸라는 거야. 즉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꾼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얘는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꾼다. 자, 그러면 결국은
500원짜리가 원래 3개였는데 1000원짜리 하나도 바꿨으니까 총 5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100원짜리는 4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그래서 6 곱하기 5인데 하나를 빼주는 거. 그래서 답은 29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불 금액 요거 왜 이렇게 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야. 자,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냈어. 자, 이거랑 500원짜리 3개를 냈어. 이거랑 방법은 각각 달라.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3개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그것들이 전부 다 다르게 카운트가 돼야 되고, 근데 금액을 얘기하고 있거든. 자,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이거 얼마야? 1,500원. 500원짜리 3개도 1,500원. 이러면 이 둘은 2개로 카운트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자, 그러면 결국은 500원짜리 2개를 합쳐서 1,000원이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겹치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1,000원짜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5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겹칠 게 없다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불 금액,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올드한 문제여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낮긴 낮아. 만약에 나온다면 좀 앞 페이지 쪽에 나오긴 할 거야, 쉬운 문제로. 자, 근데 어쨌건 알고는 있잖아요. 오케이, 이거 찍고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